퇴직 이후에 뭘 하겠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랐던 걸 갖다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격증을 갖다 30개를 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자격증이 퇴직 이후에도 제대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게 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쓰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글쓰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글쓰기 엉덩이라는 거란 말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견디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를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막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다 그러면 몸이라고 했던 가장 큰 기준이 그거예요. 글쓰기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선배처럼 산을 타는 것들도 이건 자기가 몸에 빠져야 돼요. 그 몸을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계속 발견해내는 과정이고요. 초밥하는 이 친구도 계속 가서 초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가장 기억나는 건 그 친구의 등의 모습이에요. 등. 신기점 오픈하고 가잖아요. 신기점 오픈하면 그 친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초밥 만들고 있어. 이제 파트 사원이 있는데 파트 사원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가가지고 튀기고 있고. 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해보는 거 안 해본 거 너무 차이가 커요. 튀김옷도 튀김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염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튀겨보고 난 다음에 맛을 보면 다르대요. 그 친구 말에는. 근데 남들이 만드는 걸 갖다 계속 입맛, 맛을 보고서 이거 좋네, 나쁘네 해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하고는 갭 차이가 완전히 난대요. 그런 거면 난 백종원이라는 그분도 자기가 몸으로 직접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쓸모가 발휘하는 것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몸으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하고 취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하는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그런 것들은 성공한 사례는 이걸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서 의지적으로 했던 것들은 되게 써먹지 못하는데 진짜 좋아서 막 몸담아서 했던 것들은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그렇고 그 선배도 그렇고 초밥하는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목공하는 선배도 있어요. 지금 목공하는데 그게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제가 목공해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계속 마련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닐 때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이제 40대, 지금은 이제 동창들 이 친구들 거의 못 만나거든요. 못 만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그때 그 친구들이 보자고 했던 걸 갖다가 다 안 만났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 안 만났는데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 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나이거든요. 그 2007년도 팀장 막 달았을 때 이때 이 친구들은 막 아빠 어디가 주말만 되면은 좀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나 데리고서 아빠 어디가 막 그랬는데 그때는 피곤하니까 자 그러면서 걔네 엄마 불러가지고 야 애들 데리고 좀 나가라 뭐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술 한잔 생각이 나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술자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싫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25이네요. 이 친구들한테 야 아빠하고 너희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할까?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족끼리 밥자리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주 한잔 한다 그러면 밥 오케이, 술 노. 아버님 드시고 드세요. 이렇게 내가 정작 그 친구들이 필요하던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다가가면은 그 친구들이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40대 이때가 가장 많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가장 많아요. 지금 친구 중에도 내가 팀장이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부탁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또 뭐 파트너사나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만큼이 딱 요만큼 남아요. 근데 그 요만큼 남아있는 요만큼이 예전에 이만큼 있을 때 섭섭하게 대했으면 이분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죠. 40대 그래요. 근데 그때 잘하세요. 그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0대에 잘하는 사람이 그때 인간관계 제대로 했고 그때 인간관계 제대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해요. 그런 선배 중에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시간 많다는 나한테 계속 이제 연락 오는 사람 많아요. 저 안 만나요. 그때는 저하고 친한 척도 하지 않는 분이 이제는 뭐 엄청 친한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간다 막 이러면서 만나자고 막 이러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 나온다는 건 정확한 겁니다. 그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 다 토대를 쌓아놓으세요. 그때 해왔던 토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을 교류했던 사람은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같이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마흔에 옆에 사람이 넘친다고 홀대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그 넘칠 때 진짜 자기가 잘해주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들한테 마음에 미운 정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